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계십니다. 반대로 여보, 나 이 옷 어때? 하고 물어봤다가 늙어서 뭘 입어도 그게 그거지라는 핀잔에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서운해진 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늙어서는 정말 죽겠어서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둘만 남은 이 집이 왜 이렇게 어색하고 답답할까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리모컨만 돌리고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청소 좀 해라, 밥 먹었으면 치워라, 잔소리 폭격을 퍼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는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에 젖은 낙엽처럼 아내 등 뒤에 딱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 씁쓸하면서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비유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싫든 좋든 배우자와 함께 30년, 아니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로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노년의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따로 또 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가 꼴보기 싫어질 때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옥 같던 집구석이 평화로운 휴식처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실 겁니다. 늙으면 왜 더 싸우게 될까요? 먼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 사이가 삐걱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밖에서 사냥해오는 사냥꾼이었고 아내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고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애틋함이 생길 틈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공간은 좁고 시간은 넘쳐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밀집의 공포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쥐들도 좁은 상자에 가둬두면 서로 물어뜯고 싸웁니다. 하물며 평생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 갇혀 있으니 숨소리조차 거슬리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남성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감성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더 주도적이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남편은 여보, 물 좀 줘. 어디가? 나도 같이 가 하며 아이처럼 매달리고 아내는 귀찮게 좀 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하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 호르몬의 역전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가 매정하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서로가 변했다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늙어가며 겪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을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가슴에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납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아픕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노년의 부부도 이 고슴도치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요.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늙어서 일심동체를 강요하면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일심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서로를 향하되 몸과 생활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간의 분리입니다. 혹시 각방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나요? 부부가 어떻게 각방을 써? 남들이 흉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코 골고 이 갈고 새벽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배우자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억지로 한 침대에서 자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악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짜증이 늘고 그 짜증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갑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낮에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밤에는 각자의 동굴로 들어가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5060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지혜입니다.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닌 하숙생입니다. 공간을 분리했다면 이제는 마음가짐을 바꿀 차례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기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밥을 차려줬으면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지.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으면 대접을 해줘야지. 이런 무상 심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맘 같지 않은 배우자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때 아주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잠시 머무는 장기 하숙생 혹은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님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다고 해서 당장 안 치워하고 소리 지르십니까? 아니죠. 아이고 여기 두셨네요 하고 조용히 치워줍니다. 손님이 밥 먹고 설거지 안 했다고 화냅니까? 아닙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하고 웃어줍니다. 하숙생이 월세 생활비만 꼬박꼬박 내면 그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든 TV를 보든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인생의 마지막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저 아프지 않고 내 옆에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룸메이트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주는 친구, 가끔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 정도로 기대치를 확 낮추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잔소리가 줄어들고 잔소리가 줄어들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보, 밥조가 아니라 룸메이트님, 식사 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식 웃음이 나면서 화가 좀 누그러질 겁니다. 부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혼하지 않고도 자유로워지는 법. 요즘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죠. 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라 재산 분할이다 뭐다 복잡하고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졸혼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꼭 별거를 해야만 졸혼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정서적 졸혼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나만의 날로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찾지 않기로 약속해 보세요. 남편은 등산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자유롭게 놔두고 아내 역시 취미 생활을 하든 여행을 가든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밥은 어쩌고 하고 걱정하겠지만 한두 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없어도 나 혼자 잘 노네?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참 홀가분하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뭐 했어? 산에 다녀왔어? 하고 할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싸우지만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마법입니다. 배우자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 지금 다 하십시오. 배우자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배우자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웃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옆에 있는 배우자도 예뻐 보입니다. 사랑보다는 전우애로 버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 저 볼품없는 늙은 남자가 한때는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더러운 꼴 참아내며 청춘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지금 악다구니를 쓰는 저 억척스러운 여자가 한때는 고운 손으로 시집와서 물 한 방울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소뚜껑 운전하며 애들 키우느라 손마디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서로 늙고 병들었습니다.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정과 의리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전우로서 서로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 너도 늙느라 고생이 많다. 당신도 여기저기 쑤시지? 나도 그렇네. 이렇게 서로의 낡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부부 생활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짠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로 자도 괜찮고 따로 놀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고 가끔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하고 챙겨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부터 내 배우자를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하숙생이라고 생각하고 허허 웃으며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황혼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휴식처가 되기를 저희 채널이 간절히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답답했던 부부관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